고맙습니다. 이리 오세요, 이리. 자, 앞에 앉으면 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연설 중간중간에 외칠 구호를 연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윤석열 하면 대통령 해주시고 국민이 하면 지킨다 이렇게 외쳐주십시오. 하실 수 있으시죠? 윤석열 대통령 국민이 지킨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이 지킨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이 지킨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우리 자유우파 국민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어려움과 위협이 있어도 오직 진실을 말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올바른 길로 우리 국민들을 인도하는 것, 그것은 순교자의 길인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건 우리 자유우파 정치인들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보신주의적이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 선포라고 하는 매우 위험하고 리스크가 있는 탄핵몰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선관위를 수사하고 2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20년 동안 해결할 수 없었던 대한민국 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국의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본인의 안위를 생각하고 편안한 노후를 생각했다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해도 됐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문재인처럼 양산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위기에, 나라가 지금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47대 대통령 당선인이 인터뷰에 나와서 기자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첩보 행위가 전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 중국은 국민투표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국민 한 명당 한 표 이렇게 투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전자개표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2006년부터 초한전이라고 해서 Unrestricted Warfare,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국에 대한 주권 침략 행위, 적국에 대한 정치 공작을 펼쳐왔습니다. 이것은 총칼을 사용하는, 그런 무력을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사이버전, 심리전, 법률전, 심지어는 선거까지 개입을 해서 조작을 하는 그런 무형의 무규칙 첩보전이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호주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총선과 대선, 미국의 대선에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확인이 돼서 이미 트럼프 정부는 1기 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통해서 중국에
첩보 행위가 미국이 허용할 수 있는 수치를 넘어섰다라고 하는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자 학원을 몰아내고 화웨이 장비를 몰아내고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첩들을 잡아들여서 본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력 아래에 있고 가장 많은 정치인들이 교류를 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이런 중국 공산당의 첩보행위, 주권 침탈행위, 선거 개입 행위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을 마련했습니까? 전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앙선관위에서 만든 한국산 개표기가 키르기즈스탄, 이라크, 콩고민주공화국, 볼리비아 이런 데로 수출이 돼서 한국산 개표기가 수출된 나라에서는 부정선거가 발생을 해서 폭동이 일어나고 대통령이 내려와야 하는 그런 유혈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 중국 공산당이 그동안 수많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벌여온 침탈행위, 선거 조작 행위에 사실상 전초기지의 역할 해온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만든 위대한 나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중국 공산당의 정치 공작 행위에 공모국이 되어서 전 세계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트럼프가 1월 20일 취임을 하면 부정선거 세력을 일망타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발생했었던 부정선거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 부정선거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벌써 한국산 전자개표기, 그 전자개표기가 수출된 그 수많은 나라에서 부정선거 폭동이 일어나고 정권이 교체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책임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미 지난 20년 동안 2002년부터 그 당시에는 사용할 수 없었던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들여와서 지금은 선거법을 개정하고 그리고 선관위가 임의로 지침을 내리는 형태로 선거법을 계속 누더기처럼 바꿔왔기 때문에 지금은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선거법은 일반법과는 다르게 절차법이기 때문에 절차를 위반하고 선거의 4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4대 원칙을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모두 무효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4.15 총선, 4.10 총선, 3.9 대선에서 얼마나 많은 절차 위반과 선거법 위반들이 발견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두가 함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선관위 서버에 대한 보안 점검 문제가 지난 2023년 10월 10일 날 국정원 조사에 의해서 드러나자 국정원이 더 자세하게 조사하겠다, 선관위 측에 서버를 점검하겠다고 하니까 선관위에서 이걸 거부했습니다. 자기네들은 보안이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중앙선관위와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3사가 같이 조사를 했더니 몇 점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31.5점이 나왔습니다. 낙점입니다. 낙제. 이 점수를 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나라가 된 겁니다.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바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70년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구국적인 결정을 내린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불법적으로 군대를 동원을 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지도 않았고 언론사들을 장악하지도 않았으며 전기를 끊거나 통신을 끊어서 국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계엄 선포를 한 이후에 군대를 이동시켰습니다. 이것을 위헌적인 계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내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감사원장 탄핵,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국가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고 비상사태로 만드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선동 세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혐의가 입증이 되지 않은 국군 통수권자, 물론 지금은 직무에서 배제가 됐기 때문에 군에 대한 통수권은 없지만 지금까지도 현직 대통령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압수수색을 하고 체포를 하겠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국가의 기밀, 국가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국가기밀 탈취 행위 자체가 그것을 시도할 수 있게 선동하고 공권력을 동원하는 것이 내란 선동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한 분 한 분이 깨어나서 언론을 감시하고 더불어민주당처럼 내란 선동을 일삼는 반국가 세력을 우리가 당당하게 맞서야 할 것입니다. 다시 외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이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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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큰 박수. 근데 아니, 우리 이동석 씨도 얘기를 하고 가야지. 예. 안녕하십니까. 대한자영업자연합회 회장 이동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전까지 영업을 하다가 이 탄핵반대 운동이 한다고 하셔서 바로 여기 종로 어디야? 여기가 어디죠? 네, 안국역 5번 출구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뭐 IMF도 겪었고요. 금호기 운동도 아시죠? 네, 그게 어렸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문재인 때 코로나 정책 아시죠? 그죠, 사기입니다. 맞습니다. 예. 뭐 5인이면 안 걸리고 6인이면 안 걸리고 2인이면 안 걸립니까? 예. 코로나라는 거는 사기입니다. 예, 다 같이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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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나서 자영업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힘들어졌고요. 예, 자살하시는 분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령 했다고 11월, 12월 자영업자는 항상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때도 힘들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령 했다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압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도 압니다. 우리도 압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압니다. 그리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다는 것을요. 이렇게 다 함께 탄핵 반대 그리고 이재명 구속을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탄핵! 이재명! 탄핵! 이재명! 탄핵! 이재명! 자영업 700만 소상공인 여러분, 한 분 한 분 깨어나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킵시다! 아까 백서스 김영희 대표님이 하셨던 구호를 다시 외치겠습니다. 예. 지금 이동석 대표가 한 이야기는 코로나 계엄, 여러분 기억하시죠? 코로나 시절에 백신을 맞지 않으면 회사도 못 가고 카페도 못 가고 심지어는 예배도 못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계엄 아닙니까? 2년 넘게 국민의 자유를 억압한 문재인 정부가 진짜 내란 세력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강제로 백신 맞고 수많은 부작용으로 우리 불쌍한 국민들이 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도 중증장애로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엄 아닙니까? 코로나 계엄에 비하면 이 계엄 선포는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할, 국민들의 알 권리, 그리고 국민들의 참정권, 우리의 참정권이 어떻게 유린되고 있는지 이것을 대통령께서 본인을 희생해서 우리 국민들을 깨우고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거를 이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를 드렸고요. 자, 저 구호 다시 외치겠습니다. 다 같이 아까 기억나시죠? 윤석열 대통령 하면 국민이 지킨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선 700만 소상공인도 여긴 안 계시겠지만 가게에서 외치고 계실 겁니다. 따라 하실 거예요.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이 지킨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이 지킨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이 지킨다! 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화이팅!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젊은 청년들이 저렇게 깨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아까 김정연 씨가 얘기했듯이 대한민국이 도대체 교육부 장관 뭐 하고 있습니까? 에? 그렇게 공자학원을 빨리 해결하라고 제가 문자도 보냈는데 도대체 교육부 장관 어영부영 3년 지금 넘기면 되겠습니까? 교육부 장관은